자, 그래서 앞에서의 회로를 보면 앞에서 봤던 회로죠. 저항 대신에 캐패시터를 단 회로. 그러면 비헤비어가 우리가 아이디얼 다이오드 모델을 가정한다면 인풋이 쭉 올라가면 얘는 어떻게 보면 보통 여러분들 그 로우 패스 필터는 타임 도메인에서는 딜레이입니다. 그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RC가 있으면 얘가 로우 패스 필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다이오드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작은 임피던스의 저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켜져 있는 동안은.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RC 필터처럼 동작을 하죠. 즉, 요전압이 아주 살짝 V인보다 느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다 보면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이오드 분명히 저항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든 설명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Vout은 V인보다 약간 느리게 V인을 쫓아갈 겁니다. 즉 V인이 올라가고 있다면 이쪽 전압이 근소하게 이쪽 전압보다 높겠죠. 그래서 D1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D1이 켜져 있고 Vout은 V인을 쭉 따라갑니다. 자, 피크를 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V인이 점점 떨어지죠. 그럼 V인은 더 낮은 전압이 될 겁니다. 그죠? 왜냐면 딜레이든 얘는 조금 느리기 때문에 아직도 피크에 있지만 얘는 이미 피크를 지나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얘가 쭉 떨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D1이 꺼집니다. 이 V인 전압이 더 작기 때문에. 얘가 꺼지면 오픈이죠. 근데 C1은 캡일 뿐 저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차지를 빼낼 수 있는 애들이 없죠. 그래서 C1은 Q를 유지하기 때문에 곧 전압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얘는 꾸준히 Vout을 유지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도 봤지만 아이디어란 경우에는 Vout이 V피크를 그대로 유지하는 DC 시그널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차지를 아무것도 안 빼가면. 그리고 여기서는 다이오드의 전압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지? 이걸 왜 보여줄까? 라는 얘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이 전자를 배우는 동안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 이유는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 수업을 하다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물론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사실 톨러러블한 전압이 뭐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보긴 매우 어려운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보통 모스펫을 많이 쓰면 모스펫은 톨러러블한 전압이 있습니다. 몇 볼트 이상 되면 부서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양단 전압을 보는 겁니다. 뭐 물론 다이오드도 중요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VD가 네거티브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이오드 챕터에서 배웠었죠. 챕터 2에서 브레이크다운이란 걸 배웠었죠. 그래서 전압이 너무 크게 걸리면 브레이크다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다운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이오드도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다이오드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보면 이 경우는 2VP까지 갑니다. 그죠? 우리가 사이누소이드의 전압의 피크 전압을 VP라고 한다면 다이오드 양단에 걸리는 전압차는 2VP까지 커질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굳이 부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걸 왜 배우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목적성을 알고 왜 이런 걸 하는가를 좀 더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물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라서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보다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런 게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렉티파이어를 배울 때는 Vout에 저항만 붙어 있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우리는 캐패시터만 붙어 있는 걸 배웠고요. 이제는 캐패시터와 저항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여기서 로드 레지스터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로드라는 거는 부하라는, 한글로는 부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부하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이 양단에 걸리는 나의 짐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어떠한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얘한테 전력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렉티파이어를 지나서 렉티파이어에서 전압을 끌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압을 끌어 쓰면 걔가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전류원 형태로 모델링 될 수 있고요. 혹은 저항으로 모델링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Vout이 고정된 전압이라면 이거나 똑같죠. 왜냐면 전압이 고정되어 있으면 저항에 따라서 전류도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항으로 모델링 하는 게 더 주요합니다. 왜냐면 아주 뒤에 배우겠지만 이번 학기에 배우는 게 아니라 다음 학기에 배우겠지만 주파수 영역의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류원을 써버리면 주파수 영역 해석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항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요 Vout이라는 전압도 사실 완벽하게 픽스된 전압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항으로 모델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 레지스터라는 거는 어떤 일렉트로닉 디바이스가 쓰는 파워에 대한 모델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RL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확히 이 회로를 보면 정확히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렉티파이어입니다. 그 얘는 로드죠. 얘가 무한대일수록 아이디어라는 상황이고 얘가 무한대에서 내려올수록 프랙티컬한 상황이 되겠죠. 로드가 없을수록 더 렉티파잉이 쉬워지니까요. 그래서 RL이 무한대일 때, 아이디어란 케이스일 때는 RL이 무한대라면 그냥 없는 거랑 같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RL이 무한대라면 그냥 아까 봤던 DC 이게 될 거고요. RL이 0이라면 RL이 0은 아니고 굉장히 작은 값이라면 그러면 C1이 있어도 얘가 굉장히 빠르게 차지를 앱솔브 해버리기 때문에 Vout은 우리 처음 붙던 요색으로 합시다. 요 half-wave rectifying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RL은 무한대도 아니고 굉장히 작은 값도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중간 사이 파란색과 빨간색 중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뒷장에서 나온 걸 할 건데 먼저 얘기하자면 자 캡이 클수록 캡이 크다는 얘기는 뭐죠? 자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병렬이죠. 병렬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캐패시턴스도 결국엔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고 저항도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개의 임피던스가 병렬로 묶여 있으면 얘의 등가는 미니멈 AB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 둘 중에 작은 게 이 전체를 대표하는 애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C 값은 임피던스 캐패시터의 임피던스는 1 over SC죠. 그래서 GC는 캡이 클수록 임피던스가 작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캡이 커지면 RL보다 상대적으로 캡의 저항이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캡이 클수록 얘의 등가는 캡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캡이 크면 좀 더
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까? 요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 쪽으로 향하게 될 거고요. 캡이 작으면 GC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RLA가 좀 더 도미넌트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저항만 했을 때 비헤이비어하고 비슷해지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이거 뒤에서 나올 슬라이드인데 먼저 일단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보는 요 Vout 그래프를 따를 텐데요. 단순히 쉽게 얘기하면 이 그래프에서는 다이오드가 켜져서 아이디어라는 상태, 우리가 이 렉티파이어를 배울 때 다이오드가 켜져서 V인이 올라가는 순간 천천히 올라가면은 다이오드 D1이 켜지면서 V인이 Vout과 쇼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컨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을 쓴 건데 여기서는 그 VDON이라는 전압을 제외한 그 전압 차이만큼을 제외하고 Vout이 V인과 쇼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같이 따라가죠. 그러다가 피크를 지나고 나면 인풋 볼테이지가 점점점 작아지는데 Vout은 C1 때문에 많이 안 변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되게 천천히 전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천천히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거는 RC에 의한 비헤이비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D1 어차피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오픈 상태인데 RC가 이렇게 덜렁, 여기 그래프 있죠. RC만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캡의 이 저항이 전류를 계속 빼낼 거고요. 그 전류가 빼내는 게 이 캡에서 이제 차지를 공급하겠죠. 그래서 되게 전압 강화가 작다면 이 전압이 거의 컨스탄트하게 유지된다면 얘는 리니어하게 떨어질 거고요. 근데 이 저항이 굉장히 작아서 굉장히 빠르게 전압을 떨어뜨리면 전압이 작아지면 이 저항에 걸리는 전류도 같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게 점점점 내려오는데 처음에는 저항이 클 때는 약간 선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이게 저항이 많이 커지면 약간 넌리니어한 그래프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사이클 왔을 때 D1은 V인이 Vout보다 VDO만큼 커지기 전까지는 켜지지 않죠. 그래서 원래 요 구간 요 T3까지는 D1이 켜지지 않고 있다가 T3 이후로 D1이 켜집니다. T3죠. T3까지는 D1이 켜지고 있지 않다가 T3부터는 다이오드가 켜지고요. 그 이후로는 첫 번째 사이클에서의 비헤이비어가 똑같습니다. 여기만 첫 사이클과 달라지는 거죠. 요 T3까지만. 어쨌든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거는 렉티파이어는 Vout을 DC로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RL이라는 거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없으면 사실 존재 의미가 없어지죠. 일렉트로닉 디바이스가 파워를 안 쓰면 파워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랙티컬하게 봤을 때는 반드시 있는 값이다 라고 보면 되고, 어쨌든 RL이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서 RL이 없으면 Vout이 플랫하게 DC로 나오겠지만 RL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Vout이 조금씩 내려가는 현상을 보이고, 그래서 DC보다는 조금 어떤 리플이 있는 그런 전압이 되는 거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은 앞서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캡이 클수록 플랫한 캡만 있을 때 값과 비슷해지고, 캡이 작아질수록 원래 그냥 하프웨이브 렉티파이어랑 거의 저항을 달았을 때랑 거의 흡사해진다. 그리고 여기에 떨어지는 게 별로 안 떨어질 때는 거의 선형적으로 떨어지다가 좀 크게 저항이 작아갖고 빨리 떨어지면 비선형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거 다 설명을 했었죠. 리플 값이 얼마냐를 계산한 이 계산값인데 뭐 이거를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결국 이 리플 값이라는 거는 RC에 의한 차지
RC가 이제 병렬로 되어 있을 때 저항에 의해서 차지가 소모되고 그거에 대한 RC의 그런 파형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 exponential RC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서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수식에 대한 디테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얘가 나타내는 게 뭐냐를 보면 리플 전압은 이거에 비례한다. 뭐 RL이 크면 리플이 작고 C1이 크면 리플이 작고 프리퀀시 인풋 프리퀀시가 크면 리플이 작습니다. RL이 크면 당연히 DC랑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리플이 작은 건 당연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C1이 크면 또 마찬가지로 거의 캐패시터만 있는 것과 흡사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고요. 리플이 작아진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F인 인풋 프리퀀시가 작아지면 우리가 빨리 이 R과 C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풋 프리퀀시가 빨라지면 얘네가 이 R이 C를 디스차징 하기 전에 또 다시 다이오드가 켜져서 다시 차지를 퍼주고 이런 리프레시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볼 수 있어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또 리플 전압이 작아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플 전압은 당연하게도 인풋 피크 전압과 비례한다. 뭐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 피크 전압이 클수록 다이오드 캐패시터 C1에 저장되는 전압도 커질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도 같이 커질 거고, 그래서 리플은 커질 거다. 이게 뭐 당연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이 수식에서는 그런 관계식만 알면 된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